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의 3분기 실적을 14가지 사항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CEO는 AI 매출이 나기 시작한 지 2.5년 만에 연 1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두 가지 기업 예제를 들었습니다. 첫째로 GE 에어로스페이스는 애저 오픈 AI를 통해서 5만 2천 명의 직원들 각자에게 디지털 비서 서비스를 제공했는데요. 시작한 지 3달 만에 50만 개의 쿼리를 해결했고 20만 건의 문서를 처리하면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예제로 보다폰은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을 6만 8천 명의 직원들에게 제공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각 직원의 업무 시간을 매주 평균 3시간 절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의 기업들의 성공적 AI 적용 사례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인데요. 예를 들어 저번 달에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업데이트에는 2배 빠른 응답 속도, 3배 높은 응답 퀄리티가 제공될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직접적인 AI 관련 매출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는 마소이기 때문에 이 회사의 파이낸셜 모델로 가치 평가를 할 때는 이걸 필히 반영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마소의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빠르게 검토해 보겠는데요. 경영진은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마켓 시어를 늘리고 있고 기업 고객 수가 3만 9천 개에 도달하면서 전년 대비 80%나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스 부분에서는 그 사용량이 최대치를 계속 갱신하고 있으며 75%의 기업 고객들은 프리미엄, 폰, 룸스 같은 유료 서비스들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윈도우즈와 관련해선 윈도우 10 서포트가 약 1년 후에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윈도우스 11을 통해서 더 많은 매출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소의 SNS 서비스인 링크드인에서는 사용자 수 성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나 신흥국가인 인도와 브라질에서 두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용자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각 사용자의 링크드인 사용 지표도 계속 더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로 게임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게임 패스가 이번 분기에 역대 최고 매출을 달성했으며 유저 한 명당의 매출값도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건 엑스박스 플랫폼뿐만 아니라 플레이스테이션과 스팀을 통해서 판매되는 그 양도 전년 대비 60%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는 마소인데 이 회사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째로 마이크로소프트 365 비즈니스는 코파일럿 매출이 포함되는 사업부인데요. 연간 10에서 15% 정도씩 매출과 이익이 상승하는 이 비즈니스는 AI 매출이 본격화되기 전에도 이 정도 성과를 내고 있으니 상당히 괜찮은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조각은 애저 클라우드인데요. 연 15에서 20% 정도 매출과 이익이 늘어나는 이 부서는 현재 마소의 가장 중요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AI 서비스 판매보다는 그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간 산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본 다양한 사업들이 포함되는 기타 사업부가 있는데요. 이걸 또 세 가지로 나누어 보면 첫 번째로 윈도우즈 비즈니스는 사실 성장은 별로 없지만 안정성을 띠는 비즈니스라고 할 수 있고 AI PC가 도입되면서 이 사업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그런 기대가 있는 사업부이고요. 둘째로 게임 사업부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같은 회사를 인수하면서 성장은 계속 빠르게 하고 있지만 아직 수익성이 크게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셋째로 서치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별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 못하지만 의외로 중국에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부분 역시나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이처럼 마소의 큰 비즈니스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이제 전체적인 재무 성적을 한번 보면 먼저 매출은 연 16%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14% 성장했습니다. 이렇게 높은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률은 47%대로 매우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최근에 AI 투자가 늘어나면서 영업 마진은 살짝 주춤한 모습이지만 컨콜에서 CFO는 이 마진이 중장기로는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분기에 재무 성적에 약간의 부정적 영향을 준 건 액티비전 M&A에 대한 회계적인 조정이었는데요. 매출 성장에는 약간의 도움이 됐지만 M&A 관련 비용 때문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2%, 그리고 EPS 부분에서 5센트 정도의 부정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리고 AI 비즈니스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 관계 때문에도 긍정적 리뷰를 많이 받는데요. 그런데 이 오픈 AI 지분은 130억 달러 정도로 마소의 회계 장부에 기록되어 있고 이건 에쿼리 인베스트먼트 메소드로 회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오픈 AI의 재무적 성과가 앞서 본 마소의 매출이나 이익에 직접적으로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마지막 Q&A 섹션을 보면 시장은 여전히 마소가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는지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이에 대해 CEO는 인공지능 모델을 훈련시키는데 가장 많은 투자가 들어가지만 지금은 이 단계를 지나서 인퍼런스를 하며 고객들이 사용량이 증가하는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고객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매출과 이익이 함께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실질적 재무 효과가 나타나면 더 업데이트된 모델에 돈을 투자하기도 좋다. 이런 벌추어스 사이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구글 경영진이 얘기한 것과 유사한 면이 많이 보이는 대목이었고요. 그 다음 CEO는 AI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줬는데요. 먼저 코파일럿은 사람이 AI 모델과 접촉을 하는 그 UI 단계라고 이해할 수 있고, 그 다음 코파일럿 스튜디오가 이런 코파일럿 모델 자체를 다양한 시스템으로 연장시켜주는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 인공지능이 CRM, 오피스, 인력관리 같은 기존 시스템에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돕는 단계인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어토노머스 에이전트가 되는데요. 두 번째에 있는 코파일럿 스튜디오를 통해서 이런 자동 업무 처리를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에이전트들은 독립적으로 활동을 하지만 중간에 이슈나 추가적인 사용자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 즉 사람이 AI 모델과 함께 일을 하는 이 코파일럿 단계를 통해서 그를 해결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Q&A 섹션에서 이 사무실에서 사용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코파일럿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는데요. CEO는 이는 마치 1990년대에 이메일과 엑셀이 처음 사무실에 진입한 것과 유사한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한마디로 앞서 GE나 보다폰 예제에서 본 것처럼 코파일럿이 이제 사무실에서는 없어서 안 되는 그런 핵심적인 업무 툴이 될 것이라고 예견을 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치 부분과 관련해서는 마소는 인공지능을 개발할 때 주로 B2B 용도,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사용되는 걸 주 목적으로 두고 개발을 하지만 이 인공지능이 검색 부분에서 B2C 용도로 사용되는 것에도 쉽게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마소 입장에서는 AI를 가지고 검색 시장에 도전장에 내미는 게 사실 잃을 게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빙 검색이 다른 지역에서는 특별한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지만 중국에서는 그나마 성장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나 코파일럿처럼 DCF 가치평가에서 시나리오 중 하나로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정리한 이 14가지 사항들을 가치평가 모델에 적용된 그 결과를 보시려면 티처블 정의어 링크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앞으로는 이 채널을 통해서 AI 및 테크 기업에 대한 재무 분석을 더 제공해드릴 예정이니 이런 컨텐츠를 받아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